제가 앞서서 이 아마추어 인생, 이 조인선 선생님의 이 수감록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연세가 전 70세이신데 중국 이 탕원영이 좀 고향이시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음악대 활동도 하시고 문화대 혁명기 때 한참 이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나이에 이 문화대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는 학교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상당히 대학도 가고 여러 가지 이 참 푸른 꿈을 안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 문화대 혁명 그런 시기가 있어서 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에 대한 뭔가 좀 이렇게 안타까움, 이런 게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단히 이게 본인이 좀 노력을 하셔서요. 그러면서 글도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이올린도 이렇게 스스로 배우셔서 또 음악 작곡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아마추어 인생이라고는 이 책을 제가 조인선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역시 우리 동포들의, 특히 이 중국 동포들의 생각을 잘 이렇게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실려 있는 몇 가지 소절,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요 뒤에 나의 삶을 희고하며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인선 선생님이 한국에 온 지가 2005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9년 차에 됐는데요. 이 한국에 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나는 후회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향 그리고 모국 한국이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이번에 내가 이 수감록 이 자서전을 통해서 이런 나의 심정을 거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것도 이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네. 근데 이 중국에서는 이렇게 본인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자서전을 이렇게 내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은연중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한국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향, 이 모국이니까 이 한국에 이렇게 19년 차 생활을 하면서 후회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책을 내느냐? 이 책을 내려면은 그래도 의미가 상당히 있지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봐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 책도 사실은 자기 비용으로 이렇게 있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왜 책을 내려고 하느냐? 어? 우리 조인선 선생님이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 책을 내놓으면은 뭐 금방금방 팔려서 이 책값뿐만 아니라 뭐 그 위에 더 부대 수익도 있겠지만은 책을 내봤자 얼마나 찾아보는 사람이 있겠냐 하면서 주변에서 아마 이렇게 책을 낸다고 하니까 좀 만류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니까 이 자기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평범하게 생기고 잘 나지는 못했지만은 뭔가 이 두각을 나타나 보이고 싶어 하는 인간이고 그리고 그냥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중학교에 들어가 대학까지 들어가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 하지만은 문화 대혁명이라는 시대적 불운으로 교육을 못 받고 자라는 세대가 되었다. 나는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 스스로 공부를 하고 글쓰기를 하면서 신문사에 글을 보내기도 해 게재되었고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는 지도교사 없었지만은 바이올린을 켜고 작곡도 해보았다. 보란 듯이 크게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칠순을 맞이하시면서 본인이 평소에 썼던 글과 또 이렇게 저하고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수감록 및 자서전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읽어드리고 싶은 게
바이올린하고 참 이렇게 함께 살아왔는데요. 이 바이올린과 함께한 인생,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선 내가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된 배경을 들려주고자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이 문화대혁명기까지 이 조선족 사회의 어쨌든 이 문화 성향이 어땠는지를 이 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읽고 함께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이 조선족 사회가 한족이나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나름 문화생활을 즐기고 마을마다 예술단 같은 것을 조직해 활동을 한 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마을 동풍촌에도 1960년대 초반부터 이 조선족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악단이 만들어졌다. 주로 관악기로 구성된 관악대였는데 마을의 청년 민병대원들에겐 세금을 바치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공유지가 제공되었다. 마을 청년들은 여기에 농사 지은 것을 팔아서 악기를 하나씩 구매해 군악대를 꾸려서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계속 활동을 이어나갔다. 지원을 해주거나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다. 순전히 청년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었다. 관악대는 마을 행사, 명절 때, 결혼식이나 잔치 때 활동을 하고 조선족 촌끼리 문화교류 차원에서 행사할 때 마을을 대표해 나가 활동을 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1963년경 나의 형님이 군대 갈 때 관악대가 환송식을 해 주었던 것이다. 이런 활동 때문에 마을에서 관악대는 인기가 있었다. 네, 우리 동포분들 특히 이렇게 이 조인선 선생님 연배하고 비슷하신 분들은 한참 이 조선족 촌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생활을 하실 때 그쵸. 그 집단 농장이라고 그러는가요? 이 대대를 구성해서 농사일도 보기도 하고, 이 마을일 보기도 했죠. 근데 이게 조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다른 그 한족촌이라든가 다른 마을과 달리 이 조선족 촌은 상당히 이렇게 스스로 반학대를 형성도 하고 이 문화 활동을 즐겼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화 대혁명 시기에도 계속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 명절 때마다 또 결혼식 또 이런 잔치 때마다 이렇게 또 조선족 마을끼리 서로 문화 교류 경연대회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 조선족 촌이 한참 이렇게 형성돼서 활동할 때, 이런 이 관악대가 움직이고, 어떤, 문화적으로 아주, 그렇게, 예, 다양한 이 활동을 했던 이 조선족 마을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한국에 나와 있는 이 중국 동포들 보면은 정말 이 단체마다 아니면은 지역마다 이렇게 다 모이면은 문화예술단을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그 문화예술을 즐기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건강 삼아서 문화예술, 뭐 춤도 추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또 악기를 또 연주를 하고 또 때가 되면은 행사가 있으면은 서로 또 이렇게 그런 경연대회에 참여를 하는 이 조선족 마을 이 조선족 동포들의 어떤 이 문화 활동이 상당히 지금 6, 70년대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 흉터가 바로 6, 70년대 이렇게 조선족촌에 자체적으로 이 관악대를 형성을 하고 이렇게 문화 활동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추억처럼 또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문화대혁명 시기 내 나이 19세 되던 해, 이 조선족 사회에서는 문화생활을 해야 한다는 바람이 유행처럼 불었다. 이 북조선 문화를 따라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을 말하죠. 북한 말을 많이 쓰고 북한 영화도 봐야 한다. 이런 바람이 분 것이다. 이분이 19세 때면은 아마 문화대혁명 시기니까요. 1953년생이니까 그러니까 1900 그러니까 53년, 19, 73년 한 70년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970년대쯤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 중국, 이 조선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한, 이 북조선 문화를 따라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붐이 한참 불었던 것 같습니다.
뭐 90년대 이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88 서울 올림픽을 이제 계기로 해서 한국에 대해서 좀 바로 알게 되면서 이제 한국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이런 문화 이런 게 이제 서서히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다시 이제 한국 배우기에 이렇게 예, 변화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70년대에 한참 이 조선족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한, 북조선 이 그쪽에 어떤 문화를 배워야 한다. 뭐 이런 또 극한 영화도 많이 보게 되고 그랬던 분위기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을에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 몇이 있었다. 소리를 들어보니 듣기에도 매우 좋았다. 나는 세납을 불었는데 바이올린에 더 흥치가 갔다. 그래서 집에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하니 난리가 났다. 바이올린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지만은 금봉산 살 수 있는 것도 없었다. 마침 이 누이 집에 헌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다. 매형이 갖다 놓은 것이다. 나는 이 저녁 때가 되면은 누이 집에서 가서 눈치를 보며 이 바이올린을 켰다. 바이올린을 배워줄 학원도 교사도 없었다. 아는 친구의 형님이 바이올린을 켤 줄 안다고 해서 따라 배우고 군대에서 바이올린을 배워 연주했다는 마을 형님으로부터 조금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책을 보고 터득해 갔다. 마을에 바이올린 켜는 사람이 몇이 있다 보니 어깨너머로 배우고 서로 비교하면서 실력이 나아지고 발전한 것이다. 딱히 실력이 얼마 되는지는 잘 모른다. 마을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 주니 좋았다. 나는 23세 때 바이올린을 처음으로 구매했다. 그 당시는 시계가 매우 귀할 때인데 시계를 사지 않고 바이올린을 샀던 것이다. 네, 이 바이올린과 함께 한 이 조인선 선생님의 이 수감록. 이 책 뒷면에 보면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1982년도 그때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 소리라는 첫 이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한 요거를 이제 뒷면으로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이 달빛도 이 교교이 비춰주는 밤, 네, 하늘에 울리는 바이올린 소리, 숲속의 새들도 잠결에 웃고 언덕 아래 저 파도 설레인다네. 아, 풍년 가을 약속하네. 바이올린 소리. 네, 조선 농촌에서 정말 이 바이올린 소리가 이렇게 울린다는 거.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바이올린 소리 참 농촌하고는 좀 뭐랄까요? 듣기가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뭐 풍악소리가 있었지만은 한국 사회는 바이올린이라는 게 좀 고급 악기에 해당이 됐고 저희는 시골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을 연주했다는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조선족 마을에 이렇게 창원현이죠. 여기에 이렇게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지는 농촌 풍경을 생각을 해도 네, 참, 이 조선족 공포 사회의 이 문화 기질이, 문화 소양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좀 점쳐보게 됩니다. 이 북두성이 빛나는 고요한 밤, 하늘에 울리는 바이올린 소리, 달 아래 청춘도 서로 다정히, 이상의 푸른 꿈 약속한다네. 아, 이상의 꿈 약속하네. 바이올린 소리. 네, 1982년도, 한참, 19살, 그러니까 70년대, 이때는 그러니까 한 30살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어쨌든 이 조인선 선생님의 어쨌든 이 젊었을 때의 어떤 발연과 함께 왔던 그 이상의 꿈을 이 아마추어 인생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 연배에 있던 분들의 그냥 조선족 동포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는 3.1절인데요. 저는 내일은 이 조인선 선생님이 쓴 이 3.1절과 관련된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또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걸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책을 한 권 이렇게 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 동포 세계에서 제가 직접 또 인터뷰도 하고 상담을 해주고 또 책을 또 기획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참 이 조인선 선생님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지만은 그 삶이 상당히 또 가치가 있는 삶이다. 그래서 잘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후대에 또 빛나는 그런 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을 이렇게 보너스와 같은 날 2월 29일을 맞이해서 조인선 선생님의 아마추어 인생 이 시문
기사 이렇게 보면 책에 실린 내용 여러분들 읽어드리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바람찬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